여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전통 상점에서 계산은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을 일삼는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칼리라고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여행사 하나를 운영 중이고 매우 영세했던 제 여행사의 상황상 저는 주로 유럽 쪽에서만 활동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럽의 급격히 나빠진 경제 상황과 그와는 반대로 급부상하는 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제는 아시아 시장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제 사업을 처음 전개할 국가를 정하기 위해 여러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과 중국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더군요. 두 국가 모두 전통적인 관광대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관광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는 나라들이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큰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또 굳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영세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의 결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만의 넓고 기회가 많은 시장에 큰 흥미를 느꼈기에 일단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중국의 첫인상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최첨단 기술을 통한 선진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는 중국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중국에서는 공항에서조차 영어가 통하지 않는 관광대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고 있다던 최첨단 인프라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걸로 보아 이들은 가짜 영상으로 관광객들을 속이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대로 나름의 매력이 있긴 했어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한적한 모습과 특유의 동양적인 경치가 조화되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났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중국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은 중국 도착 이틀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짧은 시간 만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해외 투어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식사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고 저는 중식이 영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호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인들은 바글바글 모여서 줄을 서고 있는 듯 보이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 줄을 서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줄은 도저히 줄지를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중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있는 앞쪽 줄을 살펴보게 되었고 이내 줄지를 않는 마법의 줄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맨 뒤로 와서 줄을 서는 게 아닌 앞쪽에서 호시탐탐 대기를 하다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치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자신들보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면 맹렬히 저항하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으나 꼭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마지못해 자신의 자리를 내주곤 했는데요. 심지어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있는 몇몇 험상궂게 생긴 중국인들은 맨 앞에 줄을 서며 다른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판매하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판매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앞자리를 내줄 뿐 맨 뒤로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켰기 때문에 줄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규칙보다 주먹이 우선시되는 중국의 야만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중국인들의 새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채 기진맥진하여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허거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냄비 하나만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대형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꼬치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이내 자신의 침이 그대로 묻은 음식을 다시 냄비 안에 국물에 푹 담가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중국의 상상치도 못한 모습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두 눈을 비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명의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베어문 음식들이 차가워졌다며 냄비 안에 공용 국물에 푹 담갔을 뿐만 아니라 웬 페트병 하나를 가져와서 몰래 그러한 오염된 국물을 떠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들은 이러한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명의 침이 공유된 국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할 모양인 것 같았는데
저는 중국의 이러한 심각한 위생 수준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의 위생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다른 중식당의 위생은 안 봐도 뻔했거든요. 물론 중식은 그저 기름투성이의 자극적인 음식뿐이라 요즘 비건이다 뭐다 해서 음식에 매우 예민한 영국인들이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거집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생의 학을 뗀 제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냥 가게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자 중국인 식당 주인은 입장료의 명목으로 제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 경험이 상당히 많은 저로서 이러한 황당한 요구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질리도록 경험해봤기에 저는 돈 몇 푼에 얼굴을 붉히기 싫어 사기임을 알고도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식당 주인은 그 와중에 제게 잔돈 사기를 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양심 없는 국가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그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택시를 타고 곧장 숙소로 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택시기사 또한 제게 택시비 정가의 10배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쳤기에 저는 중국에 없던 정마저 전부 떨어지며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확신한 채 중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 사전 공부를 철저히 한 채 떠나온 중국이지만 중국의 실제 모습은 공부를 통해 배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듯이 한국도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이진 않을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러 걱정을 하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복궁 근처의 상점 거리를 돌아다녀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같은 아시아지만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발전되지 않았고 도시 자체가 낡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한국은 발전된 도시 속에서도 옛것을 잘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사찰과 여러 궁궐,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재들이 즐비해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특이한 공간에 여행 온 듯한 오묘한 느낌마저 주었고 특히나 한국인들이 풍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인만 보면 어떻게 사기를 쳐서 털어먹을까를 궁리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거든요. 일단 한국은 택시 사기 자체가 없었고 상점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제게 시식용 무료 음식을 건네주며 그야말로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환대해 주었죠. 중국에서는 음식이나 물건을 외국인에게 강제로 쥐어주며 거의 강매하다시피 물건을 팔아댔다면 한국인들은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주면서도 음식을 구매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여유롭고 친절한 환대를 경험하다 보니 저는 이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고 심지어 이 나라에서 기념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투어사를 운영하며 밥 먹듯이 외국을 나가봤고 이제는 어떤 나라가 제 조국인지도 헷갈릴 지경에 이른 제게 외국의 기념품 따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제 마음을 완전히 열게 해준 걸로 보아 이 나라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임이 분명했죠. 실제로 저는 이곳 상점 거리에서 한국의 전통 탈을 판매하는 상점을 발견했고 양반 탈에 완전히 꽂히게 되어 거의 10분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기념품은 분명 짐이 되어 창고에 처박히게 될 테니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철칙을 어기게 되었고 그렇게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양반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바로 앞에 줄을 선 한국인 할아버지는 전통부채 하나를 구매하는 듯 보였는데 분명 계산대에는 3,60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음에도 할아버지는 5,100원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금액을 지불했거든요. 저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금액을 지불한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은 이러한 아리송한 상황에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할아버지께 지폐 한 장과 동전 하나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이 한국인 직원이 할아버지를 등쳐먹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왜 노인을 속이는 거냐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거스름돈을 덜 줬을 것이 분명했고 이러한 잔돈 사기는 중국에서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수법이므로 저는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싶어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국인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는 노인답지 않게 꽤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도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꽤 들긴 했지만
수학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죠. 저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속사포 같은 질문을 내뱉기 시작했죠. 아니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수학적인 능력이 떨어지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왜 3,600원의 물건을 구매하는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뜬금없이 동전 하나를 더 건네신 거죠? 보통 이런 경우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내밀어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저 직원은 계산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할아버지께 지폐와 동전을 내밀었는데 그렇게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온 영국에서는 아무리 한 자릿수 계산이라도 반드시 계산기를 사용하며 계산을 하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계산기가 없어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전부 사용하며 어떻게든 계산을 하던데 이런 네 자릿수 계산을 3초도 안 되어 끝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와 중년의 한국인 직원은 동시에 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원은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면 저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더불어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건네줘야 하잖아요. 이건 가게 입장에서도 잔돈을 사용해야 해서 부담이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무겁고 짤랑거리는 동전을 들고 다녀야 해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동전 하나를 없앨 겸 그리고 매번 잔돈을 환전해야 하는 가게 측의 입장도 배려할 겸 100원을 추가적으로 건냄으로써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받도록 일부러 5,100원이라는 금액을 건넨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끝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네 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끝낼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수학적 능력은 전 세계 최고라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죠. 영국은 꽤나 발전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 자릿수 계산의 계산기까지 사용해야 한다니 이건 좀 충격인걸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네 자릿수 이상을 계산해야 하는 마트 직원조차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노인들조차 네 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암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100원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며 변형된 수학적 문제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수학적 능력까지 타고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노인이 부채를 구매한 뒤 가게를 벗어나자 동시에 웬 다른 중년의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내 계산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은 제게 즐거운 여행 되라는 따뜻한 말을 건넨 뒤 가게 밖으로 나가 옆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새로 가게에 들어온 남성은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많이 놀라셨나요? 제가 이 가게의 원래 주인이거든요. 저 친구는 옆 가게를 운영하다가 손님에게 계산만 해주기 위해 잠깐 저희 가게를 봐준 거예요. 한국에서는 화장실 등의 급한 용무 때문에 가게를 잠시 비워야 하는 경우 서로의 가게를 봐주곤 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문화에 깜짝 놀라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 가게는 경쟁 상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서로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란 말인가요? 중국에서는 주인이 가게를 지키고 있든 말든 호시탐탐 가게의 물건들을 노리며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좀도둑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중국에서 웬만한 물건들은 전부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진열된 물건을 만져보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게를 비우고 볼일을 보고와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니 이건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문화였기에 저는 놀란 마음을 쉽게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쩌면 한국은 그렇게나 개인주의적인 영국인들이 여행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하지만 아직은 약간 부족했어요. 분명 한국의 문화는 아름다웠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행지가 되려면 볼거리나 기술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의심은 마침내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는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부터 궁궐의 규모와 복잡한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대 궁궐 건축물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의 대비는 도시 발전 속에서 역사 보존을 잊지 않은 한국의 예술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숨막히는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상당한 해외 경험이 있던 저조차도 깜짝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경복궁 가이드 투어를 선택했는데 가이드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웬 이어폰 하나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이드를 이러한 싸구려 이어폰 하나로 퉁치려는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지만 이어폰에서 울려 퍼진 음성을 들은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이어폰은 간단한 설정을 마치면 외국어를 자동으로 자국어로 통역해주는 AI 기반 이어폰이었고 한국인 가이드가 한국어로 궁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익숙한 모국어인 영어로 모든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AI 기반 이어폰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만으로 독자적으로 생산해냈다는 점을 듣고 저는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쯤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완벽한 선진국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인 가이드의 열정 넘치는 설명 덕분에 저는 경복궁의 깊이 있는 역사적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복궁에 위치한 건물들의 다양한 기능들, 그 건물들의 배치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 디자인 뒤에 숨겨진 상징성에 대해 배웠고,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영어를 통해 들을 수 있었기에 저는 더욱 몰입해서 경복궁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왕이 국정을 운영하는 전각인 근정전은 그 즉시 경외감을 자아냈는데요. 당시의 한국의 장인 정신과 예술성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위대했고 지붕 처마의 복잡한 무늬와 나무들의 조화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아름다운 순간을 그저 허투루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AI 이어폰은 GPS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특정 장소에서 그 장소에 어울릴 만한 한국의 전통음악을 재생시켜줬기에 저는 더욱 몰입감 있는 투어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전통악기로 연주된 음악을 들으며 근정전을 감상했을 때의 벅차오르는 감정은 정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감상하러 갔을 때도 느끼지 못한 강력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고요한 연못 속에 자리 잡은 경회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48개의 돌기둥으로 지탱된 이 2층 구조물은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은 매혹적인 거울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고요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더했을 뿐더러 이러한 경회로와 어울리는 판소리 음악은 저를 마치 그 시대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볼거리와 조화된 최첨단 기술은 중국 관광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 높은 모습이었고 중국에서 크나큰 실망만을 하고 한국에 온 저는 이러한 현실감 있는 투어에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중국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는커녕 관광지 자체가 사기와 비전문성으로 얼룩져 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인 티켓 판매원 때문에 번역 앱을 들이밀며 겨우 티켓을 구매해야만 했고 역시나 티켓 판매원의 가격 뻥튀기 사기는 계속되어 저는 중국 현지인들에 비해 6배나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해야 했는데요. 물론 가이드 또한 엉망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저는 중국어 가이드와 비교했을 때 10배나 비싼 거금을 주고 영어 가는 가이드를 고용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지어내서 엄청나게 부정확하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자신들의 궁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둥, 그 시절 세계 최강의 열강이었던 영국조차 중국을 두려워했고 영국은 중국에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조공을 바쳤다는 둥, 중국인 가이드는 초등학생도 안 믿을 법한 황당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중국의 유적지는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길을 잃기 십상이었는데 심지어 돈을 주고 고용한 중국인 가이드조차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가이드조차 전부 가짜였고 그는 전문적인 가이드가 아닌 자격증조차 없는 근처 지역 주민이었던 일일 알바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마자 환불도 안 해주고 도망가 버렸기에 저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을 추가적으로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죠. 한국은 관광지에 마저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몰입감 있는 경험을 보장하고 있었을 뿐더러 끊임없이 발전하고 조화시키며 놀라운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정문인 광화문에서 열린 경호의식을 감상하는 거였습니다. 동양적인 매력이 가득한 전통의상, 리드미컬한 드럼 비트, 그리고 경호원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은
저를 그런 의식이 매일 있었던 시대인 조선시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확실히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과 역사에 대한 존경을 생생하게 상기시켰죠. 저는 이러한 수준 높은 볼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돈으로 보지 않았고 환상적인 볼거리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관광객들이라면 외국인 자국인 할 것 없이 전부 돈으로 보고 사기를 일삼는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무료 공연은커녕 말도 안 되는 표지판까지 세우며 사기를 치고 있을 뿐이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역사적 기념물이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따라갔다가 웬 식당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인 식당 주인이 문화재를 사칭하는 가짜 표지판으로 관광객들을 자신의 식당으로 유인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유적지에서조차 사기를 치며 관광객들을 등쳐먹는 중국인들의 못된 심보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영국인 관광객들을 데려온다면 악몽만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복궁 내에서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무조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절대로 쓰레기 무단 투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유적지에 낙서나 훼손 등을 하며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유적지를 망가뜨리는 일도 힐절 없었죠.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완전히 구분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애초에 관광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방문객들은 무너져 내리는 계단, 없어진 난간, 그리고 노출된 전선을 접하며 위험천만한 관람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역사적인 장소마저 중요한 유물들은 보호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은 이러한 유물들을 훔친다거나 훼손함으로써 그들만의 야만적인 추억을 남기고 있죠. 한 번은 중국 궁궐의 왕만 사용할 수 있다는 화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화장실에는 정말로 인분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한 사람만이 볼일을 본 것이 아닌지 역사적인 화장실은 그야말로 똥범벅이 되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관광지에서 덤불 속에서 대충 볼일을 보는 중국인들은 수도 없이 봤어도 이러한 역사적인 화장실에조차 볼일을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에 이러한 경험은 제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경복궁 외에 한국의 여러 관광지들을 한껏 즐겼고 최첨단의 인프라, 아름다운 유적지와 자연환경,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까지 모두 갖춘 한국이야말로 제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요충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듯 보이기까지 했죠.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였던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